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대한 순서는 우선 전문가로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의 인사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제자의 발제, 그리고 이어서 토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한지앤아이라는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주로 전에는 한진정보통신이라는 IT와 관련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은 주로 드론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이 있고요. 지하시설물 관련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 쪽에 쭉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오국열부터 토론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버스의 옥렬이라고 합니다. 앞서 자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일단은 수자원 IT 분야를 했고요. 재난안전행안부의 시스템 사업을 PM을 10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자원 분야 쪽에 엔지니어링 그리고 재난 매뉴얼 분야까지 행안부 쪽에 재난안전 이해부터 연구원 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토론인지 정확히 저도 그 그림은 모르겠는데 하시는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최대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 교수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부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정정입니다. 저는 수자원 전공이다 보니까 풍수에 관련해서 제 저감이라든지 제 대응 이런 관련 연구들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시스템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였거든요. 그래도 오늘 발표 듣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견. 네, 저는 동부 엔지니어링 수자원 환경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규현 선생입니다. 부서가 수자원 환경부라서 수자원 설계 전반에 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풍수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새로 하는 건지 저도 이걸 들어봐야 알 것 같아서 발표하시는 거 잘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의 그 실무 경험으로 해서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재난안전연구원의 정태석 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석입니다. 저는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때 풍수생활권 정사업 법제화가 되고 실제 이제 실시된 건 얼마 안 되는데 초창기에 잘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거기에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또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두 분의 토론자가 계셨었는데, 정인성 행정안전부에 계시는 분은 국회 예산 감사 때문에 급히 올라가셨고, 또 문경 주무관님 나주시에 계신 또 나주시에 일이 있어서 오늘 오전까지 계시다가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발제자의 발제를 듣는데 15분이라고 그러는데 토론자 두 분이 빠져주시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을 더 쓰셔도 됩니다. 예,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S 글로벌의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향이라는 저희가 발제를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시스템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엔지니어링 하셨던 분이나 또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기존에 많이 다뤘던 용어들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좀 방향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풍수의 생활권이라는 종합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알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하천, 배수로 등 단위 시설물에 대한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이제 종합정비 사업을 일괄 공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5건이 진행되어 되어 있고 2020년도에 15건, 2021년도에 현재 15건이 이제 시작해서 수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그 우리나라 전역권에 그 풍수의 생활권으로 지정된 곳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영하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3개의 세션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어떤 계획적인 거나 정책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다뤘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시스템 위주로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어떤 데이터,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부분이 좀 많이 설명이 되면 이제 좀 쉬우실 텐데 일단 그거를 이제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단위 풍수의 종합정비 사업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존재는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하천 같이 그다음에 도시화나 밀집화돼서 이제 다양한 재난들이 이제 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난 강도, 예를 들어서 돌발 홍수라든지 그러한 강도가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 사업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진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이 이제 단위시설 위주의 사업관리나 기존 시스템의 사업관리의 부재 있긴 하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사용자별 맞춤 기능이 이제 현재는 다른 쪽에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그 담당자나 아니면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 시행사나 이런 위주로 이제 비교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역 단위의 종합 정비 사업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관리와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풍수의 종합 정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제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기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 종합정비계획, 풍수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지금 현재 행안부나 국토부통이나 환경부에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곳에 이제 생활권이라는 곳으로 이제 집중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저희가 이번에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 이제 표준 품질이나 그다음에 설계 기준이나 신고 요령에 따른 부분, 그다음에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 시스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 지구를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되느냐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하고, 그 사업 우선순위가 그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그 지역에 있는 부분에 어떤 그 계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똑같은 지구에서 개발되는 정비 사업으로 개발되는 것이 이제 똑같은데 각각 지역마다 또 금액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가 되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기초가 되는 계략 사업비에 대한 산정 부분이 저희가 하나 있고요. 그럼 이제 계략 사업비가 산정이 되면 그 해당되는 지역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산정이 되는 어떤 모델들을 A라는 모델, B라는 모델, C라는 모델이 있으면 이 지역에는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모델들을 저희가 찾아낼 거고요. 그 모델들을 이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델로 도출할 수 있는 이 3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기능과 어떤 프로세스들이 들어가 있지만 가장 외면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큰 거는 계약 그 사업 우선순위 도출하고 계약 사업비 적정 사업 모델 도출하는 것이 큰 이번에 통합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행안부라든지 국토부, 환경부, NDMS, 행정안전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사, 서비스 활용자, 엔지니어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개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커다란 그 모듈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의 도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RCH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뭐 그 해당되는 이제 가중치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일단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로는 제2형과 종합정비사업, 그다음에 위치 정보 이걸 포함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에는 이 정도의 뭐 개소수 지구 선정, 2023년도에는 얼마, 몇 개, 2024년에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연도마다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대략 사업비 산정 같은 경우는 인천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품샘이 있습니다. 그 표준 품샘을 가지고 다양한 그 모델이나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 풍수의 그 생활권에 대한 그 종합정비사업별 계약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정 사업 모델 도출인데요. 그 각각 그 공정이나 공급마다 모델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RCH에서는 적정 사업 모델에 대한 선정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에는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풍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제1형이나 공법 정보라든지 뭐 생활권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적절히 조합을 한 다음에 적정한 사업 모델을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모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업 우선순위 도출에는 각각 지역, 각각 연도마다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 계략 사업비는 그 사업은 이 정도의 계략적인 사업이다라는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 계략적인 사업비 중에 어떤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이 모델로 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세 가지의 모델로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저희가 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재해 예방 시스템에 대한 분석하고 실증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안부에 계시는 그 정영 상무님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셨습니다. 일단 분석 대상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NDMS하고 DRSS, 소화청, 침수 가뭄 극경사지의 시스템과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시스템 지금 현재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연구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 시스템 기준을 분석할 때 크게 시스템적인 측면하고 데이터적인 측면, 기존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일단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계점과 시사점을 일단 도출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현 상무님 통해서 이제 기능하고 비기능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합쳐가지고 저희 그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구체화를 했고요. 이 기준을 보면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대한 한계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제가 최대한 이번 그 개발할 때 좀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풍수에 관련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신에 그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이렇게 모디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서비스는 목표 시스템의 메인 기능 이외에 부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공 방식이라든지, 관리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참고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재해방 시스템 도출했을 때 그 NDM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적인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4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플랫폼 기반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쪽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 자원관리 공동화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보는 주안점은 뭐냐면 다양한 재난에 대한 그 재난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항목에 대한 코드화 체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제 그 참고를 해서 저러한 그 코드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하청은 보시다시피 그 각각의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둔 거는 이제 소하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별로 저희가 사용자별로 이제 따로 들어가는 데이터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착안했고요. 그다음에 침수가문 급경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침수 DB, 가뭄 DB, 급경사 DB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풍수의 생활권이라고 하면 가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급경사지, 그다음에 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끌고 와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저희 풍수의 생활권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그 연구하는 그 컨셉은 우리나라 전반적에 있는 그 풍수의 생활권이라는 그 지점들을 어느 정도 다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차별화를 준다면 그 적정 사업, 뭐 우선순위 사업지구 선정이나 계략 사업비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약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의 가장 베이스는 현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시스템이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 관련돼서 계약 사업비나 그다음에 그 모델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판미 파슨스 건축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계약 사업 공사관이나 그 사업비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건설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을 계획하는 계획 단계의 정비 사업은 좀 차이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사한 결과 좀 이제 프로세스는 참고 가능한데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조사를 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건설에 대한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상태에서 뭐 요거를 이제 좀 좋은 점은 저희가 찾아보고 포함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재해 예방 시스템에 대한 기능 요약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7가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다 보니까 다양한 그 기능에 대한 분류들이 나왔고요. 이 기능에 대한 분류들을 이제 제가 쭉 펼쳐서 저희 쪽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 좀 이제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저희가 크게 3가지 시스템 측면과 데이터베이스 측면과 기능 및 서비스 측면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 쭉 나열한 그 시스템 중에 이제 시스템 측면에 있는 부분하고 이건 사용자 관리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그 아까 FMPS라고 해서 그 재난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하는 그 부분에 GIS 관련된 내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 시행 현황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에 관련된 정보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쪽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풍수 사업들과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쭉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정보나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수자원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에 너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풍수에 관한 그 전반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팀 순접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각각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제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다양하게 사업 검토서부터 사업 시행까지고 시행사가 이제 그쪽이 되면 이제 사업 수행으로 이제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완료 보고서까지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FMPS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과 그 사업 관리 이 부분을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NDMS는 여기 이 그 사업 계획 수립과 완료된 부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회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더 앞부분 그 사업 계획하고 사업 계획 수립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많이 가지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선정하고 적정 사업비,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으로 좀 이제 치중돼서 저희가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계점은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시사점으로 해서 그 NDMS는 시스템 연계 부분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DRSS 운동활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코드 체계, 그다음에 서화점 관리는 업무 프로세스, 급경사진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프로세스이긴 한데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서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종합 계획 시스템, 저감 종합 계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그 이 공사업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스탠스 자체가 좀 달라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풍수의 위험 지구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데이터를 분석했고, 데이터 소스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시스템에 있는 지금 현재 대한정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했고요. 그 기반의 데이터가 아마 저희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풍수의 그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15,565개소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시된 거는 1,056개 정도가 지금 현재 고시가 돼서 지금 현재 그 사업 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전체를 가지고 지금 재난에 대한 위험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재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시화나 아니면 도시화가 아닌데도 이제 하천이 기반으로 활동이 제일 많고요. 사면재해가 이제 토사재해, 내수재해 순위로 지금 재해 순위로 지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보면 지금 현재 강원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워낙에 하천도 있고 풍수해가 많이 침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면 재위험지구별 분석을 저희가 했을 때 강원도를 일단 저희가 타겟을 해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강원도의 특성 자체가 이제 산지가 많고 있기 때문에 하천재랑 사면재가 제일 많이, 사면재가 좀 독특하게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재와 토사재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위험지구는 삼척시, 그 다음에 고립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산지나 이쪽이 좀 강한 데이고 지금 이제 도시화가 진행된 이제 내수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를 이제 저희가 타겟을 잡았으면 하천재해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재해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재해가 제일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이나 투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원도는 산지 지역보다는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지하철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면 저희가 이제 해안과 밀접한 지역이 인천광역시인데요. 그 인천광역시를 저희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재해나 사면재해, 하천재해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면재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워낙 해안 지역이 좀 하천재해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주어 있는 작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의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이게 지구를 선정한다는 게 이제 어떤 그 위험 지구들이 어떤 같은 지역에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걸 우선순위를 잡을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좀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그 행안부에 있는 부분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좀 받아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풍수의 생활권 사업 대상 이익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풍수의 생활 유형 지구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 좀 편하게 사업 지구를 그룹화하는 작업을 좀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 각각의 이제 풍수에도 이제 하천재해나 사면재해나 해안재 뭐그 재해가 있다면 어떤 지역은 딱 하나로 묶어서 그 재해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생활권 안에 그 재해들이 여러 가지로 좀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그룹화하는 지역으로 해서 이제 그룹화돼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그룹화가 되면 첫 번째는 각각의 이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룹들이 나오면 그 풍수생활권 사업 대상 지구의 그룹별이 나오면 그 그룹별로 어떤 것이 좀 사업에 좀 우선순위로 가야 될까에 따른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해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특성을 가져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가질지에 대한 그 판단을 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ICS로 지금 하고 있는 HP 분석이나 그걸 따라서 이제 정량분석 지표를 가지고 점수화시켜서 어느 부분이 제일 높고 어느 부분이 제일 낮아서 제일 높은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자는 그 판단 기준을 좀 요구를 하셨고요. 저 판단 기준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그 사업의 특성, 그러니까 어떤 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화된 곳에 하천이면 하천 모델을 이제 저희가 좀 적용을 할 겁니다. 분법이나 이런 걸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각각의 그 해당되는 그 지역에 이 부분은 이런 모델, 하천은 이런 모델, 아니면 뭐 사면은 이런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델을 통해서 이 지역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모델을 지정할 수 있게. 결국에 그 모델 안에는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업비가 포함된 그 모델을 하나를 좀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에 선정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 그 정책 기획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가이드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요청을 하셨어요. 3분 안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아까 관리자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해서 필수적인 부분과 우려할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보시면 이 재난 정보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가 속성이 실시간에 연계되는 부분, 실시간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넘어가면 결국에는 저희 시스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우선순위 도출하고 계략 사업비 산정 모듈하고 그다음에 적정 사업 모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각각의 퍼져 있는 그 행안부나 아니면 각각 그 지자체에 퍼져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비 우선과 계략 사업비 산정과 적정 사업 모듈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사업 대상의 사전 검토와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일단은 푸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디벨롭이 될 것 같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수행 절차,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수행됐을 때는 수행된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받아서 그 보고서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그 순서대로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요? 토론에 대한 답은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전체를 들으시고 네. 답을 해주시고 또 추가가 있으면 그때는 질문 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먼저
것 같아서 진짜 좀 적었고 별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시스템들을 직간접적으로 PM을 했더니 전체 시스템을 제가 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가 저는 R&D로 발주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화장부에서 되게 잘하시는 점은 R&D에서 기술을 만드시면서 같이 부가적으로 시스템도 같이 주제를 담아서 일단 연구 성과를 담을 수 있게 틀을 만드시는 거는 정보화 사업에서 ISP 수립하듯이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나열했던 모든 시스템들이 대부분 R&D 사업을 통해서 한 거고 NDMS만 정보화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NDMS는 주목적이 여러 가지 포탈 여러 시스템들을 합쳤지만 딱 연구자가 만든 게 아니라 정보화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모든 시스템들을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개더링한 거고 그다음 주 사용자가 지자체 담당자들이 복구비를 입력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 카운터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 싫어도 지자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복구비 입력 안 하면 돈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되게 발전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자연재해조정 시스템이든 소화전 시스템 모든 것들이 행망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 생산자는 가장 한계점이 엔지니어링 시행사 또는 연구자들인데 만든 사람도 저도 지금 저 과업을 저 PM들 했지만 끝나고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R&D로 발전했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으로 발전이 안 되는 이상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또 정보 생산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DMS는 기상 정보라든지 여타 시스템들을 배달하는 거라 진짜 IT 전문가들이 하셔도 충분한 내용을 담고 활용이 되는데 이건 정말 고도화의 일이라 지금 연구까지만 해서도 만들어지는 건 다 남기는데 그 이후로 생산되는 이제 풍세조망 생활권 사업이 이제 5건, 10건, 15건 늘어나는데 또 이건 또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사업이 또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좀 저는 고무적인 게 뭐냐면 현재까지는 국비 제공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돈을 내고 하세요. 근데 지자체에서 하시면서 시스템을 각자 만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게 쓰실 분이 돈 내고 만들어서 우리 거 데이터 해서 하고 그 데이터 자체가 기술적이라기보단 현안 들여다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만 하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제 저도 요구사항 딱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기능들은 중앙 공무원이 내가 정책 결정할 때 최적화로 되어 있는 요구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연구 성과 받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 모든 시스템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종합계획 여기 나온 시스템은 다행히도 그 기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물론 그 사이에도 시도는 있었지만 다 끝나는 거를 일본 취지는 데이터화한다. 그래서 재난연이든 중앙에서 직접 이제 전체 걸 하셨어요. 지자체 단위로 만들었다고. 근데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연구 차원에서 모을 수 있는 걸 좀 모으고 하다 보면 이제 한 10개, 15개 아니면 테스트를 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니까 IT에 PM도 하지만 수정한 설계 실무에서 PM도 같이 하니까 그 측면에서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처럼 얘도 이 발전 방향에는 R&D 기술 만드는 거 지금 되게 좋은 거는 기술하고 같이 만들어서 담을 수 있는 거는 가치가 더 좋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기술만 만들고 또 뒤에 가서 시스템 담고 하면 업자가 있었는데 그 측면은 좋은데 이거 살려면 이 발주 자체 풍선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풍세 생활 정비 종합 사업을 만드실 때 시스템 구축비가 조금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자체에서 요걸 모디파이해서 작은 내 거를 만들듯이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중앙에서 나중에 데이터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거는 자연재해종합계획 시스템처럼 중앙에서 나중에 모으실 때 전산 파일이 없던 거를 만들어서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지자체에서 이거 풍세종합 하실 때 한 5%, 10%만 데이터화만 하더라도 DB화만 해놔도 나중에는 그거만 개더링할 수 있게 그 방향의 풍zem이 꼭 풍zem에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완전 이제 지금은 그 요구사항 자체가 중앙만 받으셔갖고 제가 보니까 이제 딱 정책 결정하고 지자체 어디 위험한지 찾아갖고 1순위, 2순위로 사업 모델도 지금 전국에서 내가 돈 빨리 주고 싶은데 위험한 데 찾기 이거를 먼저 하신 것 같아서 기술
눈 감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구 3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5년인가요? 네. 5년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또 문제는 이 사이에 또 계속 그러니까 5년 안에 사업이 발주되고 한 것들은 연구진은 다 모으셔갖고 되게 좋은데 실제 이거 수행하시는 시행사들도 이거를 못 보시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다 행막 내에서 움직여서 만드는 생산자와 활용자가 나중에는 그렇게 못 본다는. 네.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는 안 고쳐져갖고 개별적으로 제 아이디어는 지자체에서 만들 때 만드시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스템 그 한계와 그 발전 방향 뭐 이제 이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잘 아셔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딱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행정부가 또 시스템을 만드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하게 됐는데 시스템 만들어서 활용성이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떤 걸 또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 목적하고 누가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는 뭐 다른 시스템들을 다 분석해서 이 시스템은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는 자꾸만 기존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좀 통합해서 뭐 기존의 재해비용 지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구역에 좀 더 많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을 좀 더 먼저 뭐 공사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뭐 아까 뭐 수질 뭐 수리 뭐 이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막 아주 고도화된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통합하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행정구역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효과가 어느 정도다라는 그 기존 사업의 효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앞으로 5년 후에 여기는 좀 수재가 줄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선회에 대해서 하던 것들을 행정구역 단위 면으로 이제 하실 거라면 기존의 각각의 다른 행정구역들에서 했던 비슷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비용으로 됐는가. 예를 들어 그 시공구마다 다 비슷한 사업을 아주 다른 가격으로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공무원 이게 미니멈 이 정도부터 맥시멈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구나. 어느 정도면 적절하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하는 뭐 예를 들어 하천의 수위 분석, 침수 건강 분석 이런 걸 해서 어떤 모형을 쓰는 게 어떤 모델을 쓰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업을 발주를 하면 이 시군구에 뭐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재위험 지구가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제 제안서를 받을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제안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각각 다를 때 이게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서 제안해주는 그런 거하고 많이 다르면 이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시스템에서 뭐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뭐 NDMS에 있는 뭐 피해 이력이라던가 복구비라던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 좀 모으고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상자료 실시간 연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D다 보니까 뭐 그런 쪽을 자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럼 좀 이 시스템의 목적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제 풍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라던가 겨울철에 뭐 폭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그 행정구역별로 가도 도로의 뭐 제설이 좀 어려운 구간이라던가 뭐 상습 넓힌 구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제설 취약 구조물도 있지만 그 구조물들은 이제 사유재산이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 조치도 사실 공공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겨울철 재난이나 아니면 가뭄 시에 그런 이 행정구역에 물이 부족하면 어디서 가져오면 좋은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조금씩은 담아주셔야 진정한 풍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용자를 고려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금 열거된 외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풍수에도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이규현 사무님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듣고 생각하는 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를 사용자가 누군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목적이 사업 발주의 목적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 검증 뭐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한 관리 목적인지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게 19년도부터 이제 시범사업 시작해서 활성화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끝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이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거든요. 종합정비는 말 그대로 종합이라서 기존에 하천제 그리고 뭐 내수제 따로따로 했던 걸 생활권 내에 그것을 다 합쳐서 기왕의 풍수에 대비하는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사업 성과나 경제성이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묶어서 단위 구역별로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건데 앞서서 뭐 두 위원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용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 시스템의 목적이 뭔지가 명확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시스템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처음에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거에서도 이 사업은 행안부가 메인이 돼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단위 사업이거든요. 근데 5페이지에 보면 뭐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유역 단위에서 큰 톨로 가는 건데 이거에서의 재해도 고려를 해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시스템을. 제가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잠깐만 예. 이게 지금 사업의 그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워낙에 그 다양하게 뭐 국토부나 어차피 그쪽에도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워낙에 양쪽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서로 분산돼서 했던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하면 처음에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어떤 데는 뭐 1,000억이고 어떤 데는 1,500억이고 어떤 데는 2,000억이다. 이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하자. 근데 그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자, 풍수의 생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활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 자체가 먼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의 생활권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첫 번째 시작했던 거는 뭐냐면
자, 풍수에서 이제 원류가 파도가 넘어서 원류가 나오는데 그 파도가 얼마 정도 불까지가 얼마 높이 해야 되냐? 그 높이가 가장 일률적으로 서로 같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지만 그 기준들을 합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풍수의 생활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그것들을 먼저 분산되어 있는 걸 한번 모아보자가 첫 번째고요. 자, 모아봤는데 지금 현재 그 모아본 사업을 보니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좀 돈이 많고 어떤 데는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관리자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는 그 사용자 측면에서 그걸 먼저 우리가 지금 리트머스처럼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리트머스처럼 이 정도면 딴 데는 1,500을 했는데 얘들이 나오는 게 2,500이 맞나? 그런 식에 대한 그 가장 큰 시작점이 그거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의 무게 이게 왜냐면 세션이 앞에 3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걸 탁 띄고 이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 목적은 이 시스템 자체로 보시면 되게 좀 이게 이 사업이 뭐지? 어떻게 하려고 그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저희가 이제 풍수의 생활권이라는 그 사업 자체로는 처음에 기준이 제일 처음이고요. 그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처음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적정하냐? 워낙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럴 때 각각에 있는 그 아까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하는 그 풍zem도 정확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표준 풍zem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이 시스템이 좀 이제 이해가 쉬운데 처음에 이제 뜨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를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그쪽 풍제 생활권을 기획하는데 이제 보완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가이드도 있고 풍zem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그러면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토대로 사업이 발주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고 어떤 거를 하는 건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부터 이제 19년, 20년, 21년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거까지도 거의 계획이 다 돼 있는데 현재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하고 풍재 저감 종합계획 기존에 했던 거에서의 위험지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천재하고 내수재 포함해가지고 지구를 묶어서 하자. 그러면 그거를 지자체에서 다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사하고 협업해가지고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하고 그거를 또 심사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쓰신 거 이 시스템을 보면 앞으로 사업에 대한 그 발주 목적인가? 그렇다면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 있게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생명 금액이 맞아 이런 거를 타당성 있게 명확하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사업이 발주가 되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누가 열람이 가능한 거지?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 이거 자체로 발주를 하지는 않는 거라고 보고요.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수많은 데이터, 아까 사업주로 상대적으로 40,000건인데 그 데이터 중에 어떤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어떤 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엔지니어사는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서를 공유해서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이제 제한돼요.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20분 한정된 시간에 이 발제 발표를 듣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봤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질문에 비슷비슷한 답변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또 옆길로 빠져서 시간만 다 보낼 수가 있으니
우선 토론하던 것부터 토론을 다 들으시고 일괄적으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예, 예.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죠. 일단은 이 풍수생활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되는 거는 자연재해 위험 저감 종합계획에 나오는 위험지구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DB도 구축이 돼 있다고 이 자료에 보면은 재난안전연구원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일반 사용자가 누가 접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일일이 그거를 지자체에서 다 협업해서 찾아서 묶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 현업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비화가 우선 돼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저로서는 좀 난해한 부분이라 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 네, 제가 국회의원연구원 정태성입니다. 토론자인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이제 앞에서 세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저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현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이렇게 묶어서 지자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 사업을 공모해서 들어오면 매년 예산을 따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계획적이지 않고 좀 힘들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기재부 예산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풍수의 그 생활권 정비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떤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수의 생활권이라는 게 처음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 부처가 개별적으로 해서는 저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묶어야 되냐. 그런 위험지구라는 것들을 묶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의 재해위험 개선지구라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재해 관련된 최상위 계획인데 거기에는 국토부의 하천계획, 환경부의 상하수도계획, 우리 행안부의 우수주류 저감정화계획 여러 가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가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묶어볼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성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용성이라는 측면이 두 분 이제 오늘 박사님, 정환 교수님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결국은 이제 활용성 측면인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토론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건데, 이 행정안전부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이 공무원의 단점이 뭐냐면 자꾸 순환을 해요. 그럼 개발해놓고 가버리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활용성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렇게 교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의를 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사업 수행 당사자가 입력을 하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국토부나 환경부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것들을 연구원이 검수하고 분석해서 정보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그 재해위험 개선 지구라는 것들은 지금 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돈 들여가지고 5년 동안 해가지고 전부 다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도 앞으로 만드는 건 전부 다 법제에서 다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확하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폐수처는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다루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저 코멘트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시스템 개발 방향이잖아요. 그럼 방향이면 방향만 정하는 건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떤 예, 시스템을 일단 개발하는 걸로 저희가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자료만 긁어가지고 우선순위를 묶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유형들을 평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계획만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만 따면 끝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수행을 하면 그 사업이 수행이 됐을 때 그것들을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그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게 제대로 5년 내에 마치겠다고 했으면 5년 내에 마치려고 잘 가고 있는지 예산을 잘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지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매칭 펀드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에 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활용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관리입니다. 이 정보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했으면 지자체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입력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지자체가 뭘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표준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나 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에 따라서 제방을 쌓아놨는데 제방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점점 이제 빅데이터니 정보 이런 것들이 요구가 많아지고 해서 이 풍수의 생활과 정비 사업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지구에는 반드시 계측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계측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려고. 그래서 계측 시설을 설치하면은 실시간 계측 자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DB할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는 어떻게든 예산 반영해서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운영도 들어가야 되고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보 관리, 표준화, 유지 관리 그리고 계측 시설에 대해서 아주 실무 경험이 많으신 그런 자문 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도 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그 작성한 거 보니까 우선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 정보, GIS, 공간 정보, 위치 정보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건 다른 정보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그냥 공간 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데이터에 대한 이런 확실한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통계 이력을 갖고 그 사후 복구 이런 차원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사전에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예방 차원의 이런 것이 될 텐데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공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12cm급 영상을 매년 찍는 나라 지구상에 저희 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정밀한 라이다 전국 투어를 하고 전국 투어를
디지털 트윈화 한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시스템 이런 데 보면 플랫폼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잘하는데 그런 정보를 갖다가 이런 데 사용하고 이런 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일 낙후된 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라는 것을 다른 데서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되게 많은 나라들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으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재재난 순위에 몇 위냐, 이게 뭐 아주 극소수가 사용하더라도 재재난의 몇 순위냐에 따라서 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항상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활용성 측면. 근데 실제 활용성을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검색해 보는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까 보면 하천구 경사지 뭐 이런 것을 들어서 사면 경사를 들으셨는데 그 피마에 보면 반드시 하천과 사면은 라이다 데이터를 사용해라. 그 외의 데이터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다.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 되어 있겠지만 데이터 이런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토론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답변 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김태형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방금 얘기하셨던 데이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모델이라고 설정하는 게 그 말씀하셨던 수리 모델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모델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산지기 때문에 얘는 빌라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수리 영역이라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게 워낙에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차감해서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제 반영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활용되나 이런 부분 선생님께서 워낙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제거를 하고, 네, 그 정세관님 말씀하셨던 운영 지침, 사업 관리, 표준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표준화일 것 같습니다. 그 표준화는 말씀하셨던 건 지금 현재 지구 선정은 다 되어 있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수행했을 때 수행사가 아니면 혹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 자체를 어느 정도의 표준화를 좀 가져가서 어떤 그 특정한 그 사업이 수행됐을 때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신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측 데이터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모든 걸 담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발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시스템이 좀 안정하고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운영까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은 네 맞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워낙에 이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의 모든 재난에 모든 거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제 공간 정보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는 발판으로 일단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총평이라 전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장시간 끝내자고요.
진행이 될 것 같으시면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열띤 또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 나왔던 귀중한 그런 토론에서 나왔던 것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